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일을 하는 우리 중국 동포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서 한국의 현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 그리고 남북한 분단, 6.25 전쟁, 참 이 험한 격동의 세월을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고국, 여러분들의 고국인 한국은 완전히 거지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촉은 목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먹을 게 없으니 풀뿌리, 나무 껍질로 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했죠.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무슨 인사였냐면 진지 드셨어요?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이 진지라는 말은 식사를 했냐? 진지.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아침마다 만나면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 말은 지난밤에 혹은 오늘 아침 밥 드셨냐?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지 드셨냐? 이것이 한국의 인사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이 해방이 되었고, 아프리카도 식민지가 많았죠. 동남아도, 이 조선반도도, 중동도. 근데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선진국으로 도입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고국 한국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계사적 기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중국 동포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 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극복하고 자녀 학비를 대고 부모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 1960년대에 한국의 청년들, 또 한국의 20대 초반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 처녀들이 독일로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파독 근로자,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룬 것이 영화 국제시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파독 간호사로 갔을 때에 이 한국의 꽃다운 처녀들은 독일에 가서 가장 험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사람 시체를 닦는 일도 했고, 독일 사람의 시체를 닦는 일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간호사, 20대 초반의 간호사들 가운데는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도 잘 있다, 잘 지낸다, 그리고 독일에서 시체를 닦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 지냅니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이 말만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 간호사 가운데는 독일에서 자살한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독일로 간 광부들, 즉 남성들은 지하 1000m 이상 그 지하 막장에 내려가서 언제 살아나올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광산에서 일하는 파독 광산 그 탄광으로 간 한국인들이 인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글리프 아프. 글리크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란 뜻이고 아우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위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위에서 살아서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지하 막장 1000m, 2000m에서 일하는 우리 광부들이 나는 얘기, 글리크 아우프. 위에서 살아서 보는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글리크 아우프. 이 인사에는 한마디로 일하다가 이 탄광이 무너져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위험한 요소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간호사로 광부로 일하는 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냈고 그 돈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하나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도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들 교육을 시켰고 대학을 보냈고 부모님, 병든 부모님 치료비 약값을 댔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길렀고 학비를 댔고 인재를 길렀고 나는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어머니 아버지의 이 삶을 보면서 이 우리 민족의 역사는 똑같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힘들게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써왔고 써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바닥 잿더미 거지 국가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 선진국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세대를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세대. 나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녀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학비를 위해, 이런저런 형제자매들, 조카들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일해왔던 우리 중국 동포들, 난 그분들을 동일하게 똑같게 위대한 세대라고 명명 이름 붙입니다. 위대한 세대. 여러분들은 위대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젊은 중국 동포 인재들이 탄생했고 한국에는 현재 15,000명의 조선족 유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석사, 박사급 유학생들도 2,500여 명이 되고 한국에서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일본에서도 조선족 교수들, 유학생들, 인재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청년들이
우리 중국 동포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 세대가 탄생했고 우리 민족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중국 동포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70대인 어느 조선족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손자, 이 손자를 중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했고 명문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 학비를, 이 손자 학비를 다 댄 겁니다. 할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손자가 잘 되는 것. 이 할머니는 이 중국의 명문대학에 손자가 다닐 때 다 학비를 대줬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손자가 이제 중국 명문대학을 다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서 벌었던 돈, 그 돈을 여러분 대림동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사는 곳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대림동에 있는 그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그동안 모았던 돈 1억 원, 1억 원을 동사무소에 와서 기증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 나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 나는 고국인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해서 내 손자를 명문대학을 졸업을 시켰다. 나는 고국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 돈을 뜻있는 곳에, 사람을 기르는 곳에, 학생들을 기르는 곳에 써달라.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실 1억 원을 그렇게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 70대 된 조선족 할머니의 기부 소식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억 원을 가지고 인재를 기르는 데 써달라. 나는 이 할머니가 위대한 정신을 가진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내 이름을 알리지 말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이것을 취재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No! 뿌!